내가 내 발로 나가겠다는데 왜 말려요? 이 집 구석 지긋지긋해요. 러시아 모스크바 한 외진 마을 가정집. 두 모녀가 감정을 쏟으며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시집가서 돈이라도 벌려고. 부모를 어떻게 보는 거야? 결국 심한 말을 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딸은 한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 두 모녀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 이름은 엘레나예요.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 이고르와 딸 안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냥 버텨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예전부터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이고르는 한때 공장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직하고 말았어요. 처음엔 금방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쉽게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 저는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동네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는 일 같은 거요.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기 어려웠습니다. 내 손에 남는 돈이 너무 적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생활비에 겨우 보탬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고르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무기력해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했어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는 그저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곤 했어요.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알아보고 있어.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딸 안나는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어요. 안나는 원래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괜찮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정이 나빠지면서 안나도 점점 변해갔어요. 예전엔 아빠가 퇴근하면 웃으면서 달려가곤 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안나는 말이 없었어요. 밥을 몇 숟가락 뜨고는 다 먹었어요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안나가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안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서 결혼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이라니요? 한국은 TV에서나 보던 나라였어요. 우리랑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곳이었어요. 저는 놀란 얼굴로 안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다시 물었죠. 안나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거기 가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딸이 결혼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어요. 안나야,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나이가 아니야. 내가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저는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한국은 너무 멀잖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내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안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는 더는 희망이 없어요. 아빠도 매일 술에 의지하고 엄마는 힘들게 일하면서도 웃지 않잖아요. 전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안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안나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안나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안나야, 제발 가지 마. 엄마가 더 노력할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안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곳에 남아있으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전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속이 상했어요. 남편은 딸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걸 알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흔들며 말했어요. 안나가 결혼하겠다잖아요. 한국에 간다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없어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모잖아요. 말이라도 해야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등을 돌렸어요. 며칠 뒤 안나는 짐을 쌌어요. 저는 끝까지 안나를 붙잡았어요. 안나야, 제발 생각을 다시 해봐. 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하지만 안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미 결정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결국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안나가 작게 미소를 지으며 엄마, 저 잘할게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안나가 떠난 뒤 집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남편은 점점 더 술에 의지했고 저는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안나의 방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안나가 떠나기 전 쓰던 책,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액세서리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밤이 되면 안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안나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주했어요.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안나를 보낼 때의 그 슬픔이 제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안나가 떠난 이유를요. 그녀는 더는 이런 환경에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채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후회였어요. 안나가 떠난 후 제 삶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안나의 소식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안나가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매일 밤 안나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득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혹시 안나가 다시 온 게 아닐까 기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일은 없었어요. 딸이 떠난 뒤 우리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아니, 사실은 너무 적막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안나가 떠나기 전에는 남편과 대화라도 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더라도요. 그런데 안나가 떠난 뒤로는 남편과 나 모두 침묵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전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식탁에 앉아 빵 한 조각을 씹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남편은 점점 더 자주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녁에 맥주 한두 캔을 마시는 정도였는데 그게 점점 독한 보드카로 바뀌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술을 마시고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을 걸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았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정말 들을 생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한 대답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보드카 병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어요. 방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이렇게 살 거예요? 남편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남편은 눈을 겨우 뜨더니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저는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나가 떠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냥 공허했어요. 그러더니 그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보드카 병을 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병이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도, 제가 이렇게 외로운 것도 결국 다 안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나 때문일까요?
생각해보면 안나가 떠나기 전부터 우리 가족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실직한 뒤 자신을 잃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떠났겠죠. 안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안나가 떠난 후에도 저는 매일 안나의 흔적을 찾았어요. 그녀가 사용하던 컵, 책상 위에 놓인 노트,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 모두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것들이 사라지면 안나가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안나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침대에 앉아 있으면 안나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나가 잘 지내고 있대. 친구가 들었다는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안나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안나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안나는 저를 떠난 뒤로 행복하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안나가 먼저 전화를 걸어주길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기력했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서로에게 기대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안나 보러 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안나 이야기를 꺼낸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안나가 우리를 반길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한 번은 만나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는 게 맞는 걸까? 안나가 우리를 반기지 않으면 어쩌지? 안나가 우리를 창피해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하나였어요. 저는 안나가 보고 싶었어요.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행복한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머리도 자르고 정장을 입고는 여권을 챙기며 말했어요. 안나랑 연락 닿아서 얼굴 보러 간다고 했어. 그리고 비행기 티켓 끊었으니 갈 준비해.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희가 안나를 마지막으로 본 게 1년 전이었어요. 그동안 안나가 얼마나 변했을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나를 만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 안나를 만나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사람이 많았는데도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는 서둘러 출국장을 빠져나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풍경 속에서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나를 찾고 있었어요. 안나는 게이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도 안나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딸은 한 손을 가슴에 얹은 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처럼 떨렸어요. 저 아이가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나는 성숙해 보였어요. 얼굴도 분위기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를 보며 안나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가가서 안아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서 있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안나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나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안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안나의 체온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낯선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안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안나를 바라보니 안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나가 정말 성장했다는 걸요.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안나는 우리를 데리고 집으로 안내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 한국의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리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길을 건너갔어요. 버스와 택시도 차선을 정확히 지키며 움직였어요. 이런 풍경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안나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파트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리면서 깔끔한 거실이 보였어요. 집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인테리어도 모던하면서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서 있으니 안나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소파에 앉은 채 손을 꼼지락거렸어요. 안나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더니 조심스럽게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그 차를 마시며 안나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안나는 손길 하나하나에 여유가 있었어요. 저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었다니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때 안나의 남편 민호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민호가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민호는 단정한 옷차림에 다정한 미소를 지은 모습이었어요. 민호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호는 우리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안나가 부모님 오신다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호의 태도에 조금 놀랐어요. 그는 겸손했고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가 왜 이 남자를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민호는 대화 내내 안나를 배려했어요. 안나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안나가 불편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안나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안나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어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안나는 우리에게 한국 음식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같은 음식이 나왔어요. 안나는 민호와 함께 요리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맛이 좋았어요. 민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입에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안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처음에는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버거웠어요. 안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민호가 곁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회사 일도 도와주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민호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안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안나가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안나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안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나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걸 외면했어요. 저는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나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며 웃었어요. 지금 와서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저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안나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안나는 정말 강해졌어요.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안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이제 안나는 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나는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산책시켜줬어요. 공원은 깨끗했고 사람들이 모두 예의를 지키며 걷고 있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민우가 말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기는 다들 규칙을 지켜요. 그래서 서로를 더 신뢰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나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안나는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녀를 믿어줘야 할 때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출근길에 오르고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러시아에서 보던 회색빛 거리와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여기는 뭔가 활기차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동안 안나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서 이곳이 정말 좋은 곳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가 있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도 화를 내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인상 깊었어요. 안나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안나는 작은 팬에 달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 아이가 한국에 온 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금방 준비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저는 안나 옆에 서서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안나는 주방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엔 라면도 잘 끓이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밥상을 차릴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저에게 밥과 국을 건네주며 웃었어요. 엄마, 아침 먹고 근처 시장에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먼저 저에게 뭔가를 제안한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안나의 그런 모습이 뿌듯했어요. 아이가 혼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안나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시장은 깨끗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나는 저에게 설명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줄을 잘 지켜요. 누군가 새치기라도 하면 바로 제지가 들어가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장에 가면 줄이 엉망이 되기 일쑤였고 누군가 새치기를 해도 화만 내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두가 차분하게 질서를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놀라웠어요. 안나는 상점에서 과일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점원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안나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왠지 서운했어요. 엄마,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안나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안나의 모습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나는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이제 제 선택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모를 두고 먼 타지에서 결혼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나의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왜 이곳에 오고 싶어 했는지. 안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셔서 기뻐요. 집에 돌아오니 민우가 퇴근해서 돌아와 있었어요. 그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장 보셨어요? 민우는 우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우는 안나를 챙기면서도 저희를 계속 배려했어요. 저는 그런 민우의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안나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확인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민우는 안나에게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안나가 말하면 그의 눈빛은 늘 안나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안나가 앞으로도 잘 살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안나와 민우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같은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민우가 직접 만든 음식이라며 웃었어요.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안나는 제가 음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안나와 함께 발코니에 나가 앉았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엄마는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안나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었어. 그런데 너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던 거야. 너는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 안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 마음을 이해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나는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안나는 공항까지 저희를 배웅해줬어요. 안나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안나의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정말 안심이 된다. 안나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낼게요. 자주 연락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나가 떠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어요. 러시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안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요. 안나는 이미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안나를 응원할 준비가 되었어요. 러시아에 도착한 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안나의 선택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안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았어요.